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은 어쩌면 가장 간절하고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메마른 삶의 단비처럼 찾아온 줄 알았던 그 사랑이 사실은 모든 것을 앗아갈 덫이었다면 오늘 한 여인의 쓸쓸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늦가을 오후 모든 것이 덧없이 쓰러져가는 계절, 한적한 공원 벤치에 윤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 혼자만의 외로운 삶은 이제 그녀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 온화한 미소와 깊이 있는 눈빛을 가진 그였습니다. 민준은 아내와 이혼 후 홀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이야기는 윤서의 메마른 마음에 조심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어쩌면 서로의 외로움을 본능적으로 알아보았던 걸까요?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고 그렇게 윤서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것이 오랜 친구 태호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라는 남자가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직업도 과거도 그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윤서가 들려주는 그의 이야기는 마치 완벽하게 짜여진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윤서야, 그 사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수상해 보이지 않아? 태호야, 나한테도 이런 사랑이 찾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 같아. 윤서는 태호의 걱정을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면 주변의 경고는 소음으로 들리는 법입니다. 민주는 매일같이 윤서에게 꽃을 선물하고 정성스럽게 요리한 음식을 가져다주며 헌신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윤서의 마음을 녹였고 태호의 의심은 윤서의 머릿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만남 6개월 만에 민주는 윤서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윤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서 씨,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합니다. 남은 인생 당신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윤서는 감격에 벅차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사랑이 마침내 자신에게 찾아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서둘러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달콤한 이름 뒤에 숨겨진 거대한 덫이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민주는 점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윤서가 평생 모아온 재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액수였습니다.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좋은 투자처가 생겼다며 윤서를 설득했습니다. 윤서는 민준이 자신에게 했던 헌신을 떠올리며 기꺼이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여보, 걱정 마. 우리 노후를 위한 거야. 내가 확실하게 불려줄게. 윤서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아간 민준의 태도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변해갔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윤서는 불안함을 느꼈지만 이 또한 사랑의 한 과정이겠거니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한편 윤서의 불안감을 전해들은 태호는 민간 탐정이었던 자신의 경험을 살려 민준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민준의 과거를 추적하며 경악할 만한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했습니다. 민준의 이름은 가명이었고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여성들의 재산을 가로채왔던 상습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태호는 과거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들을 끈질기게 모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완벽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야. 태호는 윤서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 대한 윤서의 믿음은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의심하는 태호에게 화를 냈고 두 사람의 오랜 우정은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윤서는 우연히 민준의 비밀 서재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돈이 들어있는 통장과 함께 다른 여러 여성들의 사진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여성들의 표정이 모두 자신처럼 행복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태호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 앞에 윤서는 주저앉아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솟고 말았습니다. 민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윤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진들을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차갑고 잔인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나 같은 사람이 필요했잖아.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 민준의 잔인한 한마디는 윤서의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윤서의 상처를 이용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더 이상 그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분노 대신 차분함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계획이 들통나자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아무 미련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윤서는 망연자실한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허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태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윤서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지. 하지만 괜찮아져야겠지. 윤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태호에게 사과했습니다. 태호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비록 사랑에 배신당했지만 그녀는 진정한 우정과 자신의 강인함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지켜줄 사람이 바로 곁에 그리고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윤서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아픈 경험이었지만 그녀는 그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역,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빛을 찾아낸 것입니다.